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동영상 뉴스 3월 17일자 목요일자로 찾아왔습니다. 벌써 한 주간의 중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참 시간이 너무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 분들이 최근에 막 야근을 계속 할 정도로 많이 바쁘대요. 예약 받고 그러느라고 대단히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앞으로 이 추세가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헤드라인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이 뉴스만 알면, 이 소식만 알면 우리 여행업계 계시는 분들 다음날 우리 어디 가서 모르는 소리는 할 수 없죠. 자, 3월 17일 목요일자 헤드라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뉴질랜드가요 5월 1일부터 입국 전면 개방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좀 맞으셔야 돼요. 이 관련 뉴스 자세히 전해드릴 거고, 어제 저희가 인터파크 투어의 그 예약률이 한 800%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어요. 기사 조회수가. 물론 보도자료를 좀 정리한 것 뿐인데. 자, 그런데 노란풍선도요, 예약자가 하루 이틀 사이 한 100% 가깝게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항공 통계가 나왔습니다. 1월 대비 조금 주춤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서울특별시 관광협회에서는 주한 따이베이 대표부에 감사패를 전달했고요. 서울관광재단에서는 서울관광 스타트업 모집합니다. 놀며 일하며 여행하며 가장 좋은 최적지는 어디일까요? 관련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요거는 텍스트 뉴스에 있나? 요거. 아무튼 요거. 그 다음에 에어부산이 부산과 사이판 주 2회 운항 재개합니다. 제주항공은요, 5월, 6월에 출발하는 그 특가 프로모션 항공권 준비되어 있다.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가 전면 개방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16일 현지 시간이죠. 백신 접종을 완료한,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일단 완료하셔야 돼요. 백신 접종을 완료하자. 물론 이제 신체적인 이유로 접종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억울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아쉽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는 아쉽지만 어쨌든 또 절대 다수가 또 많이 맞았으니까, 그죠? 일단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래 방문객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입국이 전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4월 12일 오후 11시 59분을 기점으로 호주 방문객에게 오픈되는데, 이어 한국을 포함한 모든 비자 면제 협정 국가에서 출발하는 방문객에게는 언제부터? 현지 시간 5월 1일 오후 11시 59분부터 국경이 재개방됩니다. 그러니까 5월 2일 1일 이후에 가세요. 그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자, 이제 남반구이기 때문에 우리랑 계절이 또 바뀌잖아. 거기는 이제 좀 시원해지는. 출발 시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방문객이 뉴질랜드 도착 당일과 그 다음에 5일이 지나면 5일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음성 결과를 받고 요걸 제출하면 돼요. 최종적으로 자가격리가 면제되고요. 온라인 여행자 보건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만약에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네. 이거 참, 양성이 났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현지 보건당국에 신고하시고요. 추가로 유전자 증폭 검사, 이 PCR 검사죠. 요거를 받은 뒤에 열흘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현지에 갔는데 걸려서 양성 나왔다 그러면 현지에 열흘 정도 머무셔야 돼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간단한 정보 인포메이션이니까 알아두시고, 오늘 첫 소식으로 기쁜 소식이라 꼽아봤습니다. 기쁜 소식 위주로 헤드라인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노란풍선도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에 대한 정부 발표 이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트래픽,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약하는 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가 급증했을까? 자, 살펴드릴게요. 정부 발표 4일 전, 그러니까 3월 7일에서 10일, 요 4일 전에 대비해서
4일 후에, 그러니까 3월 11일에서 14일, 3월 11일, 12일, 13일, 14일 요 날까지 비교를 해봤더니 홈페이지 유입량은 약 120%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100건을 검색했다. 그러면 요 때는 220건을 검색한 거였죠. 동기간 대비 예약 건수도 약 8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게. 어제 인터파크 투어 800몇 프로가 너무 엄청난 숫자라 그렇지, 이것도 절대 작은 숫자 아닙니다. 노란풍선에 따르면 신규 회원 가입자 수 역시 약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고객의 상품 문의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자,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어디가 좀 강세인가? 자, 요거 어제 인터파크 투어랑은 좀 다르네요. 일단 예약 비중은 필리핀 세부, 터키, 스페인 이런 순서였고요. 이런 순으로 높은 예약률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 싱가포르, 사이판,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위스가 이렇게 뒤를 이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아무래도 장거리가 조금. 또한 아직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으로 국내를 찾는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제주도도요, 꾸준히 관심을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노란풍선은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꾸려갖고 패키지 상품에 대한 마케팅, 홍보 강화에 나간다는 방침이에요. 마케팅 강화하면 홍보를 하셔야겠죠. 홍보는 어디? 트래블 데일리 노란풍선 탕기자 여러분, 우리 좀 했어요. 홍보 좀 해.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죠? 어떻게 잘 돼야 돼. 일단 누군 어딘가 계속 돌아가야 돼. 일단 너무 우리가 꺾었기 때문에 치고. 자, 잘 되길 바라고. 자, 이어서 그러면 지난 2월 항공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계속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꾸준히 매달 꾸준히 이 항공 실적 짚어드리는 곳은 저희 트래블밖에 없어요. 표로 친절하게 추세를 쫙 쫓아가고 있죠, 우리가. 자, 2월 항공 실적 볼게요. 2월 국제선은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1월 대비 소폭 감소한 32만 75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같은 기간이죠. 작년 동기간 16만 5,890명 대비하면 이것은 무려 93.4% 증가한 것으로 전체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표 나가는 거 보고 계시죠? 이 표를 참고하시면 돼요. 국제선 운항편은 9,670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37명 대비 이것도 7.0%가량 증가했어요. 어쨌든 증가 추세는 하고 있죠. 국내선의 경우 288만 9,784명으로 지난해 2월 같은 기간 230만 1,300여 명 대비 2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국적사 운항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살펴보니 대한항공이 공급석과 운항편은 가장 많았어요. 가장 많았는데 여객 수는 제주항공이 57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몇 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외항사의 경우는요, 공급 32만 1,336석, 운항은 4,340편. 보니까 여객 수는 14만 3,040명을 기록했습니다. 외항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이제 3월, 특히 이제 3월은 그렇다. 그렇지. 3월이 아직 남았으니까 지금 2월 실적이고 3월 실적, 4월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가파른 곡선을 그려 나갈 것인가? 이것도 저희 트래블 데일리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양무승 서울특별시 관광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주한 타이페이 대표부 접견실에서 한국과 대만 양국의 활발한 민간 교류와 상호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치정 부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지청 부대표는 지난 5년간 주한 타이페이 대표부에 재임하면서 한국과 대만의 관광 및 문화 교류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서울 비초롱 축제, 서울 국제 도서전 등 서울의 국제적인 행사에
국가관으로 참가해 왔고요. 국내 여행사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우리나라 국민 240만 명이 대만을 관광하는 등 양국 관광 교류가 획기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과 대만과 한국, 이렇게 이제 상호, 잘 됐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양국가를 방문해서 우리 업계 관계자들에서 이제 포럼, 세미나 하고 그랬거든. 올해는 우리가 대만을 갈 차례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단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2년 동안. 올해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해외 행사권, 출장권, 요것도 당장 상반기는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제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한 개, 두 개씩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의 미래를 보여줄 신규 관광 스타트업을 선발하기 위해 4월 4일까지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관광 스타트업 모집한다는 거야. 모집 공모전이에요. 지원해 주는 것도 꽤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미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서울의 매력을 새롭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 관광 컨텐츠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업종에 제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선발 기업 수를 축소했습니다. 16개에서 12개. 대신 기업당 사업 추진비 지원금을 늘렸어요. 대폭 2배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아니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었는데 예전에는 2천에서 5천만 원 요 사이였는데 이제는 올해는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거의 2배가량 늘렸어요. 그래서 보다 내실 있는 밀착 창업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공모 마감일 기준 창업 6개월이래. 마감일 기준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7년 이내에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로 제한이 되고요. 신청자는 공고문을 참고해서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를 4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는 서울시 대표 소통 포털이죠. 내 손 안에 서울 홈페이지 내 공모전 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가능하시고요. 관련한 내용 이렇게 서울관광재단 찾아보세요. 최종 12개 기업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PT 면접심사, 3차에는 현장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됩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수행 능력, 지속 가능성 및 서울관광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를 수행합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는 지인 몇 분 빼고는 분야별 전문가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사업 추진비는 심사 결과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예. 특히 올해는요. 관광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뷰티, 웰리스 분야 스타트업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힌트죠, 힌트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관광재단에서 뷰티와 웰리스 부분 요거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예. 다음 소식. 에어부산이 부산 사이판 노선을 주 2회 수요일과 일요일입니다. 운항합니다. 정부의 부산 사이판 노선 주 1회 증편 결정에 따라 에어부산은 기존 주 1회 운항하던 해당 노선을 16일 수요일부터 주 2회로 증편 운항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일요일에만 운항하던 스케줄에서 수요일, 일요일 주 2회 운항 이용객들의 일정에 따라 3박 4일, 4박 5일 여행이 편리하게 가능해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떤 비행기 뜨냐면요. 네오 있어요. 네오. 에어버스 네오. 네오 그게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요거 다른 항공사에서도 외국 항공사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버스에서 들여온 거고 또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항공기 관련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 예전에 보잉에서 보잉 맥스 해갖고 막 사고 계속 나갔고 안타깝게 막 웬만한 항공사에서 다시 다 빠꾸시킨 항공기 기종이 있는데 그거를 대한항공에서 이번에 보잉 787 어쩌고 8인가 뭐 7인가 해갖고 우리 다시 이름 바꿔갖고 다시
몇 대 들여왔다면서요. 저희 그 지인이 있는데 우리 유튜브 같이 하시는 스카이맥인가? 그 유튜브 이름이 스카이맥 그 우리 하시는 분이 제 지인인데 그 얼마 전에 영상 짧은 영상 올렸더라고 재밌게.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뭐 굉장히 안전장치가 보강이 됐대요. 대한항공에서 다시 들여왔는데 안전장치가 굉장히 거의 완벽하게 됐다니까 한번 안심하시고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분들이 기종 보고 타시진 않잖아요. A380 정도는 워낙 특이하고 큰 항공기였기 때문에 내가 했는데 우연히 오늘 여기 여행 가는데 A380 그러면 그럴 경우 빼고는 웬만하면 이게 보잉 787이야. 에어버스 321 네오야. 이거 잘 그냥 타시지. 좌석 내가 이코노미냐 비즈니스냐 이거 좌석에 관심 있지. 기종을 보고 막 설레거나 실망하시는 분, 저희 같은 이렇게 좀 전문 이 분야에 있는 분 빼고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히스토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쪽에서. 예. 그렇게 저희 재미나게 한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내일 저희가 목요일, 원래 했던 그 시간, 목요일, 저희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하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